안산시 관광연구원장이신 신안산대학교 정승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의 정승환 교수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라고 기대하고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산 관광 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산시 관광특구 지정 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역으로는 이제 중앙동 이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안산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연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 생태관광 도시로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중심을 살려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관광 중심 쪽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모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 관광특구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법규상으로 나오는 용어들을 거의 대부분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는 또 왜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세 번째로는 관광특구 진행 계획 수립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뭐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냐? 이 정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에 타도시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한번 또 훑어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고, 자, 다시 이제 안산시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구역이 어디냐? 이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안산시 관광특구 지정 준비 전략. 지금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라고 하는 의미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공모 관광 여건 등 집중적으로 우리가 안산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일정한 요건을 법규에서 규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관광특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항도 관광진흥법 제2조 11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4년 8월 제초로 전국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 육성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5개 관광지역 특구를 지정하면서 작년 현재, 오늘 현재죠. 2016년 현재 31개 관광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 도입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안산이 지금 이게 회복을 해야 될 시기에 왔는데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관광만이 답이다라든가 지금 안산에서 헤쳐나가야 될
틈새 시장은 관광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 우리가 일정한 이제 룰을 정하고 관광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중점이고, 또 관광특구 도입의 필요성을 본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앞에 필요성 부분만 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에 기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도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도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국제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이미지 창출의 필요성도 있다. 열악한 관광자원의 획기적 확충의 필요성도 있다. 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관광특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로 국제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이미지 창출의 필요성. 이게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광특구 진행 계획 수립 시행 등은 관광진흥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5년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 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 진행 계획의 집행 내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의 혜택이 뭔데 이렇게들 지자체들이 난리냐? 자, 이제 첫 번째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혜택이 있고, 특구 지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30억 정도 규모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광 특구를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5개 광목물 허가 등 기준을 별도로 좀 규제 완화시킬 수 있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에 대한 우개 영업도 특구에 한해서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특구 현황은 13개 도시에 31개소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근처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동, 남대문 지역, 북창동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다는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청계 지역, 잠실, 강남 마이스, 해운대, 지방으로서는 해운대, 용두산, 자갈치. 자, 월미도, 최근에는 월미도 인천 쪽이 부각되면서 또 월미도 관광특구, 유성, 설악, 대관령 관광특구. 경기도권에서 같은 여건, 같은 환경을 비교한다면 우리 동두천, 평택시 송탄, 고양, 수원, 화성 관광특구가 지금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안보 온천, 속리산 관광특구, 단양, 아산시 온천, 보령 해수욕장 관광특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도시가 우리 안산보다 더 나은 조건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목포, 경주 관광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백암온천, 문경, 부곡온천, 매력도, 제주도 관광특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관광특구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이름만이라도 들어보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특구 지정 필요 요건으로서는 몇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안산 1년에 지금 외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동안 하여간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여러분들 전 시민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해서 커다란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생태해양관광도시로서 지정받고 지금 날로 안산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관광 발전에 좀 혼신을 기울여야 되겠느냐. 외래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타 지역처럼 돈을 좀 달러를 팍팍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근간에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됐다 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관광특구를 고민해봐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안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수치야 이제 변동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따로 법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 활동과 관련 없는 토지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관광자원이 많은데 여기 가도 공원 있고 저기 가도 공원 있고 박물관 있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일정한 지역을 지정받으려면 지역 내에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를 보면은 관광 활동과 관련 없는 토지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여기 중앙동에서부터 대구도를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이제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연관광 자원을 대상으로는 이제 대구도 중심으로 발전을 많이 시켜왔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병행해서 도시관광 자원도 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또 다시 묶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만이라도 각자 지금 사장님, 회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도 안산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중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이 지정 조건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기억에 남는 즐거운 관광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째, 공공편익시설 한번 보죠.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도 시설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문장상으로 보면 그거 안 될 거 있느냐, 건물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화장실, 주차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아름다운 정비 이런 것들이 뒤따라줘야 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시설은 관광안내소, 외국인 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또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라든가 외국인 통역안내소라든가 관광지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표지판이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나 4개 국 정도로 표시된 지역이
거의 없죠.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 중에 관광 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일단 도입 단계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입 단계에서는 그런 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얄 헤리티지 호텔하고 하이비스 호텔하고 조그만 작은 호텔들, 이런 호텔들이 힘을 합치면 숙박 시설은 좀 일단 우리가 지정 준비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안산의 아름다운 숙박 시설을 또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호텔을 어디 위치 좋은 곳에다가 하나 지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명동지역,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동지역을 가기 전에 우리 이 경기도권, 인천은 가깝고, 또 평택도 또 성격이 비슷할 수가 있고, 화성 지역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와 같은 지역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명동 지역은 2015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847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와, 그럴만도 하지만 또 이제 수도라는 또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1위랍니다. 면적은 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시설 자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인물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동이나 남대문, 독창동 지역을 가보면 아예 3개국어, 4개국어 정도로 보잘것없는 이렇게 길거리, 음식점, 포장마차, 분식집 앞에도 이렇게 지금 외국어로 안내 표지판들이 잘 돼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지판이 참 꼭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게 앞에에도 여기 식당 사장 주인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을 정도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분식집 아저씨도 길거리 앞에다가 이렇게 관광 표지판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길거리만이 아니라 이것은 메뉴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안내도 좀 보세요. 길 안내도 늘공공원 쪽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놓을 정도잖아요, 그죠? 네. 주변에도, 명동 주변은 워낙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그냥 길거리 음식에서도 노점상에서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요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잠깐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단점도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야 관심 가지고 이제 담당 부서에서 정리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쓰레기를 보다 더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저쪽에 빨간 아저씨처럼 관광 통역안내원들을 배치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안산에서도 많은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있는데, 정말 안산의 서울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역 정도 근처에다가 어떻게 관광 통역 안내원 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 한 4개국어 능숙자를 배치해서 거기서 혹시 내리시는 손님, 도착하시는 손님마다 좀 기소에 프리서 하이 고치라이트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특성상 또 서울이라는 특성상 백화점이나 쇼핑 시설이 많이 있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역시 이 서울 쪽은 접근성이 아주 탁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러분들이 안산에서 서울 놀러 가는 거하고는 다른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연휴차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정복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복장으로, 표신하는 복장으로 예쁜 사람들이 능숙한 한국어로 여러분들을 곁에서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관광이 편안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경찰 제도도 한번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자,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브랜드 입점 용이하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강점이 또 있어서, 서울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우리 안산에서도 또 안산에만 유치할 수 있는 브랜드 같은 건 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명동 기구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숙박시설이 뭐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런 게 좀 강점이 되겠죠. 안산보다는 숙박시설이 아주 많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또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영어 한마디 좀, 일본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서울이 뭐 좋긴 좋다, 가격도 적당하다, 또 쇼핑하기도 참 좋다, 숙박시설도 좋다, 이런 내용들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가 단점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노점상들이 나이를 조금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이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한데, 이 오토바이들은 양채 같은 오토바이들은 또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깜짝 놀란다,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남대문으로 한번 이동해보죠. 남대문 관광특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대문 자체가 관광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재건립하고 나서는 조명을 때려가지고 야간 관광 상품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명동과 남대문 뭐 여러분들이 함께 봐도 됩니다, 그죠? 구역별로 지정을 받아서 그런데 뭐 교통 접근성이 좋다, 상호 좀 보완적이다. 그리고 남대문 특히 해연역, 명동역, 남대문 주변에는 시장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뭐 지하철을 타고 싶으면 지하철, 버스를 타고 싶으면 버스가 서울역 앞에서 시청 앞까지 서울 전역을 커버하는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이다. 네, 단점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은 평택시 송탄 지역을 가봤습니다. 우리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뭐 도움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하고 조건이 다른 것 하나는 미군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군 부대가 있다는 특성을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도로가 아무튼 보도도 아름답게 이렇게 한번 조성하려고 신경을 썼다는 거고요. 이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 시장 상가가 잘 깨끗하게 아주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특이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 없는 밀리터리 제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독특하더라.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오늘 사진이 좀 잘못 나와서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은 별도로 닦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특구 내에서 차를 가지고 왔어도 특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중앙동 같은 경우도 크게 고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차를 통제하고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난 차라리 교통이 복잡한 서울 안 가고 난 그냥 평택시 송탄에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좀 오래됐죠, 그죠? 어디인가 또 보완할 점은 있죠.
그래서 오래돼서 그 쓰레기 정리하신 아저씨들이 이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겠지만은 좀 즉각 수시로 쌓이면 치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는 이 오래된 보도블록 쪽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송탄 쪽도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교통원 통제해서 참 좋다. 그 다음에 물가, 사람 생활하기 이런 거 아주 좋다 그랬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오토바이, 쓰레기,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을 지었겠죠. 자, 이태원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이태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태원도 미군 부대 용산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산보다 조금 앞서서 관광특구 지정을 받았겠지만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들, 숙박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홍콩인가? 여기가 타일랜드인가? 여기가 뉴욕인가 할 정도로 아주 외국인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들이 아주 많죠. 그게 또 외국인들을 끌어모으는 강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종업원들을 이렇게 고용하실 때 가능한 한 좀 영어는 기본으로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채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요 세 번째를 보니까요. 또 어떤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번 이런 경험이 있나 봐요. 계속 와우, 패싸움들을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많이 난다면 뺑소니 기사들도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월미도로 넘어갑니다. 우리요. 가까이 있으니까 검토해봐야죠. 월미도가 지정받기 전에는, 관광특구 지정받기 전에, 겨우 이제 10만 명을 넘기고 이제 작업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 넘었기 때문에 특구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11년도에 300만, 그 다음에 16년도에 400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잘 활용하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일반 기초적인 데이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많죠, 월미도도. 월미도는 또 이제 가족관광객도, 국내 가족관광객도 유치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가족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 시설물들도 갖추고 있다는 게 또 강점이 됩니다. 자, 길거리에 20대, 10대 젊은이들도 네, 길거리 음식들도 이렇게 있죠. 네, 역시 또 구석구석에서는 이제 휴지통, 쓰레기 정리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서론 부분이 좀 길었나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토론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검토해본 예산 지역은 우리 안산 중앙동 지역을 한번 검토했는데요.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로얄 헤리티지 호텔 골목에서부터 이쪽에 한호전 골목까지를 중앙동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약 한 면적으로 시청에 물어보니까 17만 3천 평 정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광 기본 요건이 어떻게 지금 우리 중앙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박시설은 그런 대로 한번 우리가 정비 보수해보고요. 이 공공 편익시설, 이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 건데 이 신도시는 우리가 다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계획을 했었죠. 근데 아직 이 중앙동 지역이 오래돼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보기에 중한 전선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버스기사 아저씨가 그 공영주차장 가운데 넓은 쪽 있죠? 거기 버스 택시 라인 있죠? 택시스타.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이쪽 근처에서 어디서, 지하에서 그냥 맨홀 뚜껑 근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상가시설, 접객시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안산시에서 관광특구를 한번 지정받아볼 강점 약점이 있느냐?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봤죠. 자, 안산시는 뭐 접근성이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약점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매력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회 요소로는 안산시 생태관광도시 선정 이후에 안산에 대한 인지도는 아무튼 내국인 우리 관광객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인지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으로는 빨리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다음 발표 시간에 이와 같은 주제 내용을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 짧은 의견에다가 플러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현재는 먹거리가 주로 앞쪽, 한호전 앞쪽, 골목 쪽에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좌측으로는 문화도시,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은 옷카페 등이 있는 패션 쇼핑거리, 이런 쪽으로 지금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외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결국은 관광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민과 시민끼리 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역시 많아야 외래 관광객들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해 보시면 광장 문화가 역시 그 나라의 관광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산에서도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제 생각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중앙동 두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2개를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옮기든가 외곽으로 빼든가 해서 여기를 지금 정말 문화예술의 광장,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형성할 때는 좌우측이나 지금 가운데 앞쪽 거리나 이 중간 거리를 한시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요일별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우리 안산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취업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외부인 말고 안산 지역의 젊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푸드 트럭을 안산시에 가면 서울의 서울역처럼 일본의 동경역처럼 정말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이 중앙역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역 좌우측을 일단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거대하게 빅 프로젝트를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서 좌우측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략은 이제 여러분 유인문들 보시면서 사진을 살짝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좌측에 있는 사진 저렇잖아요. 뭔가 아이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고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차들이 주차장에 가득 차도 안 돼. 왜 영업이 안 된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주차장을 지하로 옮기거나 외곽으로 옮겨서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하면 안 될까? 자, 이게 호주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호주 샘플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관광객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이 많을수록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장실 하나를 외국인 관광객들 위한 화장실 하나를 깨끗하게 어딘가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딱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한 일로 그냥 이 건물 저 건물 들어가서 아저씨 화장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또는 저기 가서 키 받아가세요. 이래가지고 관광객이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우리 화장실을 정말 볼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안산이라는 이미지를 갖춘 그야말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잘 보이는 곳에 한번 샘플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교감옆에 지금 시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쓰시는지 하면 그렇게 꽃길도 만들고 하는데, 그럼 저 옆에 우리 교감 밑에 그 공간을 한번 활용해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자, 아름다운 미국의 좌측은
브라질 우측은 미국의 화장실이죠. 어마어마하죠. 관광 안내소도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자, 보시죠. 명동과 송탄입니다. 자, 이렇게 또 고향에서 찍어 나왔죠. 그죠? 고향시에서는 우리 한국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관광 안내소를 우리 한옥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락시설이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게 중앙동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돌아다녀 보니까 하루 전에 가서 어제 늦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박물관 있잖아요. 커피 박물관. 요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살리는. 그래서 박물관 하나는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동의 좌측에 보시면 명동에는 손님들의 소통의 공간이 작게 저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저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명동역 5번 출구 공간이죠. 자, 이곳은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프린더스 스테이션이라고 우리나라 서울역과 같은 아주 중심이 되는 역인데, 기차역인데, 그 옆에 이렇게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접객시설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어떤 이제 안산에 계신 전문가분께 여러분께 이제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외국인 젊은이들이 오려면 일단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품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관광기념품 판매점, 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관광식당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그런데 좀 관광식당 같은 것은 외국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의 레스토랑을 지정한다든가, 우리가 뭐 가칭 협의회 또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우수 레스토랑이라든가 브랜드들을 선정해서 하나씩 지정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쇼핑 상가에 보면 이 집 저 집에서 그냥 각자 개인들끼리 기념품 판매는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심사를 해서 통합시켜가지고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국인 전용 식당이다 그러면, 관광식당이다 그러면은 우리 미국 브랜드 있잖아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그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버거킹, 맥도날드 많잖아요. 응용해가지고 약간 한시적으로 또 지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텔이 부족할 경우에는 호텔 아주 깨끗하고 좀 어느 정도 외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구비한 모텔 정도는 우리가 잘 활용해서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인천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경인제 한국전통호텔업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일반 관광객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VIP 접대를 할 때만 모시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할인 없죠? 그냥 지갑 다 받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상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도 안산은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만 도시정비 사업을 조금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춘천, 의왕, 대전 이쪽에서 전 지자체에서 지금 난리들이죠. 자, 지금 좌측에 보니까 이제 저렇게 살짝살짝 공중을 건너간 게 얼마 안 되고, 여기는 지금 그 공영주차장 앞인데, 여기 잘, 이 전봇대가 세우는 거, 이런 거 좀 그렇고, 전봇대 옆에 가보면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통신시설, 박스가, 이런 거 좀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름다운 도시로 변신한 도시의 지중화 작업 전과 후입니다. 그죠? 깔끔해졌죠, 그죠? 우리 안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We can do it.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호주 멜버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 그래피티가 지금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보기 싫은 지하철 4호선 구간을 우리만 하자고요, 우리만. 우리 안산만 그냥 중앙역에서부터 안산역까지만 그 지하철 밑에 교각을 활용해서 그 그래피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오늘 폭탄 선언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피티 세계 대회를 안산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 안산역과 중앙역 사이에 지하철 그 교각 공간을 물론 이제 철도청하고 관계 행정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세계 그래피티 대회를 하면 어떠냐.
지금 한국 시장을 그래픽하는 미술 전문가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 신도림 지하철역에 밤에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지하철 하나를 확 그냥 그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이제 예술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 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공간 넓고 좋아요. 주변에 꽃밭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자, 이 야간에 시드니 쪽이죠, 좌측은. 자, 야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관광 상품화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잖아요. 우리 안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제 조명빨도 한번 해보고, 자, 우측으로는 명동이죠. 5번 출구나가면은 네이처 리퍼블릭. 요게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1호로 들어왔던 건물이죠. 그런데 하여간 저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를 좀 생기발랄하게 해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고 친근감 있게 해준다는 이런 전략으로 간다면 한번 우리가 그린시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랜드마크를 우리가 찾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앙역을 우리 동경역처럼 또 서울역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이 지하광장 문화가 유럽의 광장 문화지만은 특히 또 지하광장 문화를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역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상으로 뭐 50층 100층 올리는 것보다 지하광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아름다운 도시의 호주 멜버른의 서울역,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역 이런 분위기죠. 이게 위에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역사 아래 지하광장을 어마어마하게 종합 멀티 컴플렉스로 아주 잘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동경역에 옛날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설계도죠, 그죠? 자, 우리 경춘선 한번 가보니까 이제 지금 지자체들도 변신 중인데 우리 안산중앙역도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사람이나 가끔씩 떨어져 죽고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사가 나면 아주 속이 타요, 그죠? 이제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역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작업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아름다운 역, 김유정역 지금 역사 자체를 바꿨죠, 그죠? 버스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아예 우리 지하도 개발 정비 사업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언더그라운드라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안산 언더그라운드 해가지고 중앙역을 그냥 멀티 지하 컴플렉스로 만들면 어떨까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좀 서울시에서 동작 빠르게 우리 잠실역의 지하 언더그라운드는 지금 아주 인기 있는 명소가 됐죠. 네. 그냥 뭐 오지 말라고 해도 공연인들이 버스가들이 공연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안산역도 그냥 갖춰놓고 말이야 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자체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안산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예술대학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딘가에 가서 자기 소질을 보여주고 싶고 발표를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앙동으로 그런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외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안산에 뭘 보러 오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반드시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사람만 외국인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산을 방문토록 하면 그들이 방문 후기를 SNS로 날리면 외국인 친구들에게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타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한 외국인 시장을 한번 만든데요. 그들이 어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 주한 외국인 애들이 이 www.meetup.com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은 주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아주 다양한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따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우리 안강관광 상품을 막 띄워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지금 1년에 10만 명을 지금 유치를 못해가지고 관광특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외국인이 173만 명입니다. 우리 그 10%만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네, 뭐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방법론은 여러 사장님들께서 더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미답닷컴에 등산 하이킹 클럽으로 가입했을 때 걔네들도 저도 한 100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동 지역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중앙동 지역을 검토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앙역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면은 지금 중앙동 지역과 신도시, 고잔동, 신도시 쪽 거리를 연결해서 기역자로 벨트를 만들어야 한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고 의견을 일치시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